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베트남이 중국과 맞서기 위해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가 전후 최초로 베트남의 함정을 기항시킨 데 이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잠수함을 겨냥한 대잠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베트남 남부 캄란항에 입항했던 일본 해상자위대 기동부대가 입항 전날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중국 잠수함을 겨냥한 입체 대잠훈련을 실시했다고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인도양에서 인도 해군과 연합 군사훈련을 마치고 남중국해로 진입한 해상자위대 소속의 이즈모급 헬기 항모인 카가, 무라사메급 다목적 호위함인 이카즈치, 소류급 잠수함인 소류함은 물론 함정이 확인되지 않은 베트남 해군 함정도 함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번 훈련이 단순한 전술 기량 향상 목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훈련 해역과 훈련 내용이 훈련 해역 인근의 중국 하이난다오 싸냐 전략 잠수함 기지 인근이어서 다분히 중국의 전략 잠수함을 겨냥한 훈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셀 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해역이자 중국 최대의 잠수함 기지인 산야 위린 잠수함 기지 바로 앞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이곳에 자위대 함대가 나타나 베트남과 연합훈련을 하자 중국은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자대는 10일 베트남과의 연합훈련 후에 캄란항에 입항했다가 12일 파라셀 군도에서 다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맥케인함과 합류해서 연합 대잠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제 일본도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이제 카가, 일본의 헬기 항공모함이죠. 카가, 그리고 무라사미급 구축함, 그리고 소류급 잠수함이죠. 소류함. 이렇게 세 척의 군함이 지금 이 중국 해남도, 하이난도의 남쪽에 싸냐 위린 전략 잠수함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 바로 코앞에 있는 파라셀 군도에서 베트남 해군 함정과 함께 연합 대잠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싸냐 위린 전략 잠수함 기지 바로 코앞에서 이 대잠 훈련을 하면 뭐 타겟은 당연히 중국 잠수함이겠죠. 이들 나오면 바로 그냥 잡을 거야 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본의 이 군사적 행보를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이 카가 함대를 이 베트남하고만 한 게 아니고 베트남하고 이 훈련을 하기 전에 이 카가 함대가 저기 인도양으로 갔어요. 인도양의 벵골만에 가가지고 인도 해군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대잠훈련, 대공훈련 다 했어요.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도 이 카가 함대가 돌아오고 나서 로널드 레이건 함대가 들어가서 또 인도하고 군사훈련을 했는데, 이 로널드 레이건 함대가 군사훈련한 거는 이제 이 인도적 해상 수색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적인 뭐 그 수색 또 구조 이런 훈련을 했는데, 이 카가 함대는 그냥 가서 군사훈련한 겁니다. 대잠작전, 대공작전, 대함작전, 함대함 전투 이런 거 훈련하고 왔어요. 오면서 이제 들어와서 뭐 인도양에서 벵골만에서 그거 했으면 당연히 중국 해군 겨냥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중국의 잠수함 기지 앞에서 바로 베트남 해군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최초로 이 연합 군사훈련, 그것도 중국의 잠수함을 상대로 중국 잠수함 기지 코앞에서 이 훈련을 하고는 처음으로 베트남의 항구에 들어가서 휴식하고 또 하루 휴식하고 나와가지고 미국의 이지스함인 맥케인함하고 또 만나서 또 거기 바로 이 중국 잠수함 기지 앞에서 또 대잠훈련을 또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맥케인함은 이 카가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파라셀 군도에서 그 중국이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 앞에 가가지고 무력 시위를 했어요.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을 중국이 054급 호위함하고 대치를 하는 위성사진까지도 찍혔는데, 그 대치를 하고 나서 이제 대치를 풀고 그리고 이제 카가함하고 함대와 만나서 또 대잠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과 해상 무력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대중국 포위망에 일본이 완전히 최선봉에 본격적으로 선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카가 헬기 항모는 이번 작전을 끝으로 지금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 일본에서 항공모함 F-35B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으로 이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헬기 항모지만 다음에 이 카가가 출격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F-35B를 탑재를 한 항공모함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소식도 알려드리고, 카가 함으로서는 역사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이 작전이 베트남 해군하고 인도 해군, 베트남 해군, 미국 해군과 연합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 훈련을 하고 이제 항공모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 싸냐 바로 코앞에서 중국 잠수함을 잡는 훈련을 했죠. 자, 그런데 중국 잠수함 기지 이제 옮겨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소식 때문입니다. 중국 핵잠수함 기지 코앞에서 베트남과 연합훈련을 했던 일본이 이번에는 베트남의 중고 해상 초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최대의 전략기지인 싸냐기지 이제 옮겨야 할 판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후에 첫 해외 방문지로 베트남을 선택해 다음 주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베트남에 대규모 방위 장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다음 주 스가 총리와 응우엔 수엔 푹 베트남 총리가 만나 방위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이 협정 체결을 근거로 향후 일본제 방산 제품의 베트남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일본은 이미 베트남에 차관을 제공하는 형태로 1,500톤급 경비함인 쿠니가미급 6척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별개로 해상자위대에서 퇴역하는 P3C 해상초계기를 현대화해서 베트남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은 대잠 초계 능력이 없는 캐나다제 경비행기인 DHC-6 6대를 해상 초계기로 운용 중인데요. 중국의 잠수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신형 센서와 어뢰, 미사일로 무장한 P3C 대잠 초계기를 기골 보강과 함께 성능 개량을 해서 저렴하게 조달하는 방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에 P3C가 제공될 경우에 베트남은 해상 항공 전력으로 중국 싸냐 해군기지에 수상 계류 중인 중국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인데요. 중국 이제 잠수함 기지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장관, 지금 총리, 아베가 갑자기 사임하는 바람에 스가가 총리가 됐는데, 이 스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해외 순방 나섰는데 베트남에 가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총리가 해외 순방 가면 당연히 이 외교부에서 나와가지고 미리 이제 사전 조율을 하죠. 이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그 1,500톤급 경비함, 이거는 이제 군함은 아니고 우리 해경에서 쓰는 그런 경비함이에요. 이 경비함 6척을 이건 새로 만들었어요. 신조함입니다. 이걸 이제 베트남 돈이 없으니까 일본이 차관 형태로 그냥 미리 주고 돈은 나중에 받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건 이미 아베 시대에 이미 해놓은 거고, 그러면 이제 스가는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나, 이제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던 중에, 야, 니들 P3C 이거 많잖아, 이걸 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왜냐, 일본이 P3C 대잠 초계기 이 P3C를 1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70대 정도를 P3C 해상 초계기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24대를 EP3 해서 전자전 정찰기, 또 전자재민기, 뭐 이런 쪽으로 전자전 계열로, 정찰기 계열로 이제 이 EP3 해서 한 30대 가량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한 70대를, 무려 70대를 이 대잠 초계기로 운영을 했는데, 일본이 지금 P1 해상 초계기 제트 엔진을 가진 해상 초계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광개토 대항함하고도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 P1을 만드니까 당연히 P1이 생산되는 수량에 맞춰서 P3C가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그 퇴역하는 거, 니들 P1 지금 자꾸 만들고 있으니까 퇴역하는 P3C 우리를 줘. 그걸 그냥 가져오면은 이제 노후됐으니까 기골 보강하고, 거기다가 이제 좀 센서도 현대화시키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에게 아주 싼 값으로 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게 정말 성사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베트남에서 딱 뜨면, 떠서 조금만 딱 날아가면은 중국의 그, 하이난다오, 해남도예요. 그 해남도 바로 앞에 파라셀 군도가 있죠. 베트남이 파라셀 군도를 중국말로 서사군도, 시사군도라고 하죠. 이 파라셀 군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월남전쟁, 베트남전쟁 막바지에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중공군이 들어가가지고 남베트남군을 쫓아내버리고 자기네들이 뺏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북베트남은 중공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물리치고 베트남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거 돌려달라고 하니까, 아니 니들이 우리 집 때릴 때 가만히 있었지 않느냐, 그 인정한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여기 이제 눌러 앉아버리고 여기다 비행장 닦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베트남 이걸 이제 찾아와야 돼요. 여기 또 이 인근에 이 자원, 석유를 비롯한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잠 능력을 가지는 게 베트남 목표고, 그래서 일본하고도 대잠 작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확 뜨면 파라셀 군도고, 파라셀 군도라는 말은 바로 그 옆에 중국의 해남도 남쪽에 있는 싸냐, 위린 핵잠수함 기지가 있어요. 핵잠수함 기지.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P3C 같은 경우에 여기 날개에다가 하푼 공대 함 미사일을 8발을 달 수가 있어요. 8발. 자, 그러면 P3C가 딱 뜨면 베트남이 나 정말 기분 나빠,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뜨면 어떻게 됩니까? 8발 달고 있으니까 쏴버리면은 항구에 계류 중인 거 가만히 서 있는데 그냥 뭐 다 죽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망을 해야 살 수가 있는데, 자망을 하려고 하면은 뭐 항구에서 갑자기 자망이 됩니까? 배라는 것은 아무리 빨리 나와도 출항하는데 30분 걸려요. 그 30분 걸려서 나와가지고 큰 바다로 나와야 또 이 핵잠수함이 자망을 할 수가 있죠. 뭐 바로 얕은 데서는 자망이 안 되니까. 그러려면 최소 1시간 나와야 자망이 되는데, 지금 P3C 딱 떠가지고 뜨면 바로 하푼 사거리 내에 있으니까, 이게 뭐 만약에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4대, 6대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뭐 30발, 40발 이런 식의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싸냐에 있는 이 잠수함 기지 해남도의 북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해남도의 북쪽으로 옮기면은 이제 이 해남도라는 큰 섬을 돌아서 나와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작전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아마 중국이 이 베트남이 일본으로부터 아주 싼 값에 이 P3C를 대량으로 도입하게 될 텐데 굉장히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딜 꼭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